자, 직선의 방정식 설명합니다. 직선이 일차함수가 직선인데 함수는 y는 fx라고 형태의 함수가 있거든. 직선 중에 이렇게 생긴 직선은 상수함수인가요? 네.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일차함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y가 3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함수입니다. 상수함수입니다. 그리고 y는 x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차함수입니다. 하지만 x가 2 이런다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는 x를 집어넣어서 y값이 나오는 게 함수입니다. 첫 번째 y는 3은 x한테 뭘 집어넣어도 y가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3, 1,3, 2,3, 3,3 뭘 대입해도 3이 나오는 함수. y는 x라고 한다면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x가 2라고 하는 녀석이면은 이거는 x의 값을 대입해서 y값이 나온 게 아닙니다. x한테 3을 대입했을 때 적절한 y가 없습니다. x한테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도 없습니다. 선생님 말 납득이 되시나요?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게 함수인데 x축의 평행선이랑 기울기 값이 양수인 녀석은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로선 y축의 평행선은 함수가 아닙니다. y축의 평행선은 a, b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a,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선은 x는 누구라고 말할 겁니다.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x축의 평행선은 y는 b라고 얘기하네요.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어떤 축의 수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합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이었을 때는 x는 누구라고 얘기하고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2,3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면 누구죠? 네, x는 2죠. y축의 수직인 직선은 누굴까, 동주야? X는 Y는 4. 네.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그대로입니다. 우린 직선에 대해서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기울기인가요? 알고 있는 건가요? 네.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기울기고 뒤에 있는 상수의 값은 뭐를 의미하죠? Y 절편.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 0대 y한테 0 대입했던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M m값의 값이 양수였을 때는 오른쪽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 m값이 음수였을 때 오른쪽 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 맞죠? 근데 x축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탄젠트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나요? x축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세타였을 때 기울기의 값은 탄젠스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의 값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탄젠트 30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다시 한번요. 3분의 루트 탄젠트 45도의 값이 누구예요? 루트 사한이는요? 탄젠트 60의 값은 루트 3입니다. 니네 지금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 배웠나요? 네, 그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x축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면 기울기 값은 3분의 루트 3, 45도면 기울기는 1, 60도였을 때 루트 3이 기울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하고의 차이점이 좀 발생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직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걸 배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 값이 m이고 y절편 값이 n이 되는 직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지나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울기가 m인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한다면
직선이나 포물선이나 어떤 도형이 되든지 간에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그 점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거든. 쌤 말 지금 했던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형이 됐든지 간에 특정한 점을 지난다고 설명이 나오면 그 점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점의 좌표는 기울기가 지금 y의 값이 mx 플러스 n이라는 선이 있는데 n이라는 녀석이 누군지 모릅니다. n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을 지난다고 한다면 x1, y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됩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그 n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n값 대신에 대입하면 직선은 y의 값이 mx, n값 대신에 y1-mx1을 대입한다고요? 아, 네. 그럼 이항해주면 y-y1, m으로 묶어주면 x-x1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하고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y에서 y좌표 빼고요. x에서 x좌표 빼고 기울기만 바로 앞에 써줄 겁니다. 이게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입니다. 이제 공식입니다. 점의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직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한 점의 좌표는 지금 x1, y1이고요.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x2, y2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의 값이 누구겠어요? 네, 기울기의 값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값은 x의 변량분의 y의 변량이 기울기인가요? 그럼 직선을 갖다 구한다면 직선은 y1, y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는 x에서 x값 빼고 y에서 y값을 뺄 거거든요. 지나는 점의 좌표 뺐고요. 그 앞에 기울기만 써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하은이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기울기 값 대신에 x2-x1분의 y2-y1 값만 써주면 어차피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2번에서 구했던 직선과 똑같은 직선이 나오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습니다. 절편값을 알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습니다. 중학교 때 x절편값이 a가 되고 y절편값이 b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직선이 누군지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죠? x절편의 값은 x 밑에 y절편의 값은 y 밑에 쓰고 오른쪽에 1만 쓰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한테 빵 대입하면 x가 a 맞아요? x한테 빵 대입하면 y가 b 맞아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직선입니다. 지금 기울기 값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1번에 있는 직선과 4번에 있는 직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적 있습니다.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x절편 x 밑에 y절편 y 밑에 쓸 겁니다. 니네 지금 정신 차리고 이해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예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의 수준들은 처음에 배우는 문제의 수준들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는 하는데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거는 두 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두 점 좌표에 대해서 AB라고 하는 선분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 네. 선분 AB의 값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의 값 2가 되는 직선을 갖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Y에서 Y좌표 빼려고 하고 X에서 X좌표 빼려고 하는데 기울기 값 2라고요? 네. 다만 우리는 여기 있는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지? 네. 내분점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분점이 누군데요? 3분의 네, 3분의 2 대각선끼리 곱해서 2. 네.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2 -2. 따라서 내분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 그 점 좌표만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Y에서 마이너스 뺐고요. 마이너스 1을 뺐고 X에서 마이너스 2를 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더니 Y값 2X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축과 이루는 양해가 60도라는데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자고요? 탄젠트 60의 값이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60의 값은 누구라고요? 루트 4 지난 점의 좌표의 값이 2루트 3,1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루트 3이었고요. x에서 x좌표 뺐고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식을 정리했더니 y의 값은 루트 3x
마이너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다 설명했고요.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점의 좌표들을 주고 있습니다. 점의 좌표를 준 다음에 A점, B점 좌표를 준 다음에 문제 시킨 거는 클릭이 안 돼. 클릭돼. 빨리 바꿔. 클릭되라고. AT. 너무 클릭을 많이 했더니 센서가 안 먹나? 이번 주가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 선생님 오늘 좀 바쁜 날이거든. 네. 좀 이따 너희들 11시에 옆강의실로 옮겨서 문제 풀 겁니다. AB 두 점에 대해서 AB를 1대1로 외분한 점의 좌표랑 마이너스 8을 지난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할 거는 외분점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외분점 구했습니다. 1-2분의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할 생각입니다. 하은이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동주가 지금 외분점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요. 1 플러스 2. 뭐라고 얘기했지? 1 빼기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다고? 네. 그 다음 y좌표는 동주야. 6 플러스 4. 네. 그래서 점의 좌표의 값이 첫 번째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이 점하고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해요? 네.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x의 값이 6칸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18칸 증가했습니다. 기울기 값은 3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지난 점은 둘 중에 아무 점이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점을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따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y는 3x.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4,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난 직선의 y절편값, x절편값이 3배입니다. y절편값, x절편 3배라고 x절편의 값을 가정하는 게 낫겠다. x절편값 a라고 가정했습니다. y절편값은 3a인가요? 네. 절편값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식 세보겠습니다. x절편의 값은 x 밑에, y절편값은 y 밑에 쓸 겁니다. 오른쪽은 1입니다. 이게 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직선이 4, 마이너스 6을 지난다고 하니까 이때 a 값을 구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대입했습니다. a분의 4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a분의 2인가요? 네. 그 값이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2입니다. a가 2였을 때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입했더니 2분의 x 플러스 6분의 y의 값은 1이에요? 네. 답을 이렇게만 써도 괜찮고요. 양배 6배 가지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인가요? 네. 다음에 직선의 값에 대해서 직선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 내용 정리에 대해서 이해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면 두 점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값은 항상 똑같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라는 질문이 나오면 세 점 좌표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면 A점, B점 사이의 기울기나 B점, C점 사이의 기울기나 C점, A점 사이의 기울기는 모두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기울기의 값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먼저 AB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B는 다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AB의 기울기는 숫자로 금방 구하겠네. 기울기가 누구죠? 3. 네. 그렇다면 BC의 기울기 구해도 되겠네. BC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BC의 기울기는 A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이 값이 두 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는 A 플러스 1 곱했습니다. 3A 플러스 3의 값이 A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라면 세 점 좌표는 일직선상에 절대 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세 점이라고 한다면 절대 삼각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 점 좌표는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기울기 똑같다고 놓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A, B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동도 구했나요? 네. B, C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분의 두 개 값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아서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 유형은 y는 하고 정리했었나요? 네. y는 하고 쓴 녀석의 값 우린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함수의 형태로 쓴 겁니다. 함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녀석을 나중에 기억할지 못할지는 모르겠거든?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기회는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양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일반적으로 양이란 말을 빼고 얘기합니다. 양함수라는 녀석의 값은 y는 fx라고 쓴 녀석, x의 값을 대입하면 y가 나오는 함수, x를 대입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음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좀 다릅니다. 음함수의 값은 x, y라는 녀석의 값을 대입하면 결과값이 빵이 나오는 함수의 값을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선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떤 직선의 값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네. 이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한 y가 나오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거든. 하지만 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x-y 플러스 3은 빵이라고 쓸 수도 있죠. 이때는 x, y의 값을 순서상으로 대입하게 되면 우변값이 빵이 돼서 나옵니다. 쓰는 표기만 다릅니다. 이걸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걸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죠.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y는 하고 정리한 녀석의 값은 양함수, 는 0이라고 정리한 녀석의 값은 음함수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양함수를 사용합니다. 양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울기가 누군지 y절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양함수의 표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히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진 녀석의 값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고 쓴 녀석의 값이 음함수이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형의 값을 이 상태에선 기울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y절편 값도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이항해준 다음에 나누기 해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식을 바꿔 써야지만 기울기가 누군지 y절편 값이 누군지 알 수가 있겠군요. 네.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나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부면이 필요합니다.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부면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울기, y절편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림을 일단 그려야지만 몇 사부면을 지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할 일은 기울기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반형의 값을 표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기울기 값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b분의 a의 값은 기울기가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네, a, b 부호가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얘는 부호가 음수인 것 같습니다. y절편 값의 부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y절편 값인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기울기 값도 음수고 y절편 값도 음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y절편의 값이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지나지 않는 사부면은 1사부면을 지나지 않나요? 네.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선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이랬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과정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기울기 y절편 주어져 있을 때, 한 점과 기울기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을 배웠고요. 직선의 방식을 배운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상에 존재하는 직선들이 있습니다. 평면상에 존재하는 직선들은 교점이 있을 때가 있겠네.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없을 때도 있나요? 네. 두 직선이 교점이 없으려면 평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직선이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도 있나요? 네. 어떻게 됐을 때 두 직선이 교점이 무수히 많죠? 기울기. 네, 일치할 때. 우리 이 위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위치 관계를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건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교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 일치한다고 표현할 생각입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거기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려고 하는 건 뭘 추가하는 거냐면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수직이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녀석만 따로 별도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원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수직일 때만 좀 특별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이잖아. 한 녀석의 값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또 한 녀석의 값은 y의 값은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은 서로 다른 직선입니다. 그런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떨 때 한 점에서 만나지? 기울기. 기울기가 서로. 그렇지. 기울어진 정도가 같지 않으면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평행하려면 어떨 때 평행할까?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 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다르면 일치할 때는 기울기랑 y절편. 수직이 되려면 어떨 때 수직일까? 수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선이 어떤 직선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셈이 기울기가 좀 가파른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중에는 1,2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가요? 네. 거기서 수렴을 내려보겠습니다. 거기서 수렴을 내리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과 2가 되는 직각삼각형이죠? 네.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선은 수직인 선입니다. 내가 지금 수직인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씨,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수직인 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합동인 녀석은 이 빨간색 삼각형과 합동인 녀석의 값은 누가 합동이려나? 여기 위에는 점 중에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왜냐하면 쌤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중이냐면 저 삼각형과 합동이 되게끔 이런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빨간색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각을 점으로 표현하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도 점이고 여기가 x일까요? 네. 여기도 점 맞아? 네. 왜냐면 억각이니까 여기 빨간색 세로선이랑 y축이랑 서로 억각이니까요. 네. 그럼 점하고 x를 더해서 90도인데 여기는 점하고 x를 더해도 90도야? 네. 그럼 여기 당연히 직각인가요? 그렇다면은 아까 1,1을 지나는 직선이 2x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은 누구야? 식이? 이렇게 되는 식인가요? 이런 마이너스 2에서 1 나오나요? 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수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쌤이 문자로 mx라고 잡고 수직인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 n분의 1x라고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수직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문제 풀 겁니다. 하지만 일반형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형을 사용해 볼 생각인데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직선이 y의 값이 일반형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적겠습니다. 두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같지 않다며. 그럼 기울기 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b분의 그러네. 마이너스 b분의 2하고 마이너스 b-분의 이게 같지 않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바꿔서 쓰려고요. 마이너스 없앴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알아요? 3분의 1하고 6분의 2는 같은 거야? 2하고 3의 위치를 바꿔도 돼? 아, 말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A-하고 B 위치를 바꾸려고요. A-하고 B 위치를 바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A-하고 B 위치를 바꿔 쓰면은 이게 같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검은색과 빨간색과 같은 말이에요? 네. 두 번째 거로 왔습니다. 두 번째, 평행하려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B-분의 A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Y절편의 값인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분의 C 다시의 값은 서로 같지 않아야지 평행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거를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게 서로 똑같다는 표현은 방금 전에 게 다르다는 표현은 이거였잖아. 빨간색이었잖아. 네. 검은색이 서로 똑같다고 하는 거, 요거 똑같다고 하는 거는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같다는 얘기야? 네. 얘도 마찬가지겠네. 마이너스 없애주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B하고 C-를 바꿨으면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가 같지 않은 거야? 네. 하인도 이해된 거 맞으세요? 1차려면 마이너스 B분의 2하고 마이너스 B-분의 A 다시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서로 같아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Y절편값도 서로 같았을 때 1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서로 똑같다고 하는 거는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1차 하기 위해서는 B-분의 B하고 C-분의 C도 같아야 돼요. 수직이 됐을 땐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네.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의 값이랑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수직인 거죠? 네. 곱하기니까 부호 마이너스 없앨 수 있습니다. BB-의 값은 오른쪽에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럼 AA-하고 마이너스 BB-가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러면 AA- 플러스 BB-의 값은 0이겠네요? 네. 빨간색으로 써있는 녀석의 값은, 그 중에 이 녀석의 값은 중학교 2학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풀 때 이렇게 됐을 때는 평행하기 때문에 해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립할 때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직선의 방식의 위치관계를 설명하지 않고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러면은 해가 없어.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평행했을 때는 당연히 교점이 존재하지 않고요. 일치했을 때는 교점이 무지 많은 거죠. 우리는 문제 풀 때 수직인 조건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수직인 조건은 x 앞에 꺾기를 곱한 녀석이랑 y 앞에 꺾기를 곱한 녀석의 합이 0이면 수직입니다. 기울기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수직이고요. 수직인 조건들을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기억나는 거는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건 기억나는데 일반형이었을 땐 기억이 잘 안 나는 편이거든. 그때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연습하지 않고서 바로 문제를 풀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그냥 직선을 구하라고 하거든? 상황에 맞는 직선만 그냥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내가 문제를 뭘 가지고 풀어야 될지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평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직선은 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직선은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난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동일한가요? 네.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 데려와야 되겠네. x가 두 칸 증가했을 때 y는 x가 두 칸 증가하면 y는 4칸 감소하나? 네. 그럼 기울기의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까 y한테 빵 대입했을 때 x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요? 네. 그럼 지난 정보가 기울기를 알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빼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떤 점에 접혀 지나는 점은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얘를 구하지는 않고요. 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네,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요. 지나는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암산하겠습니다. y의 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니네 이해된 거 맞냐? 네.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봤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야 직선이 있는데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 것도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 서로 평행했으면 좋겠어. 평행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식을 세울 건데요? 제곱 플러스 기울기 값은 서로 이거면 끝인가요? 2요. 뭐도 해야 되죠? 2m은 n-1이 아니다. 네, y절편값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항 했더니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입니다. m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5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근데 m값은 절대 누가 되지 말라고요. 마이너스 1. 따라서 선택하는 거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두 개의 직선이 무슨 형이라고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니네형? 옆집형? 네, 이건 일반형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마이너스 1,3이라 점에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미주수 3개를 해결해야 되거든? A, B, C 3개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직선들은 점의 좌표를 지나면 만난 다음에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면 반드시 그 점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은 두 직선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3을 대입했습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1,3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3 대입했다고. 3 플러스 그럼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A의 값은 항상 7인 건 알고 있지만 B의 값은 모르잖아. C의 값도 모르잖아. 그 중에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을 사용해야 돼? 수직으로 만났을 때 뭘 사용할 건데? 수직이기 때문에 뭘 사용할 거냐고. X 앞에 있는 녀석을 곱한 녀석과 Y 앞에 있는 걸 곱한 녀석의 합은 0이 수직일 조건인가요? 쌤이 지금 한 거는 X 앞에 꺾기를 곱한 거 플러스 Y 앞에 꺾기를 곱한 녀석을 사용했습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인 걸 사용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AB의 값은 똑같습니다. AB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B도 지금 7이라고요? B한테 7 대입했습니다. C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4.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세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 아까 전에 세 점 접해준 다음에 삼각형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풀었지? 직선? 세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놓고 푸는 문제 풀었었나 아까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세 점을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 다른 문제잖아. 지금 상황은 세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값 2가 되면서 y절편 값은 3인가요? 네. 자, 다음에 있는 직선이 요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위에다 그렸다. 자, 이 녀석의 값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가요? 네.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기울기는 마이너스이면서 y절편값 6입니다. 얘는 y절편값이 3이었나? 3처럼 안 보이지?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다음 두 개의 직선과 또 하나의 직선, 마지막 직선이 있는데 마지막인 이 직선은 y절편과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얘는 정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고정된 점, 누굴 꼭 지나는 직선이죠? 0대 2가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A값에 관계없이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 때 A 역할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죠? 기울기 A가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거지 절대로? 기울기 2가 되면? 검은색과 평행하면? 네. 그러네. 기울기가 첫 번째는 기울기값 2가 되면은 이렇게 된 직선이 있으면 검은색과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절대로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점수는 못 옮기지. 첫 번째는 기울기값 2가 돼서 이렇게 평행한 선이 돼서 교점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마이너스. 기울기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교점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은색과 보라색과 빨간색에 의해서 또 못 옮기는데 아 손이 너무 바빠. 자, 평행이 보여? 보라색이랑? 네. 이때 기울기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럼 끝이겠네. 답은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A의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절대 삼각형이 생기지 않나요? 더 이상 없을까? 언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아, 그때도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요게 필요한 거네.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났을 때? 맞아요? 네. 두 점의 좌표를 지난 선이었을 때. 그럼 이 점을 알아야 되겠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교점이 필요합니다. 이 점 어떻게 구해요? 두 개 연립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네. 2항 했더니 3x의 값이 3입니다. x의 값 1입니다. x좌표 값 1입니다. y좌표는요? 네, 대입했더니 1,5입니다. 동주 머리도 쉬고 있나요? 아, 방금 했어요. 네, a값이 궁금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 선의 a값입니다. a값이 누군데요? 네, 한 칸 중에서 6칸 중간 있네요. 너도 방금 또 놀고 있었던 거야? 아, 대가리를 쉬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A점 좌표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A점 좌표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의 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A점의 좌표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궁금한 상태입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기울기값 2분의 1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값 2분의 1인 선입니다. 그런데 점의 좌표가 있는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A점 좌표에서 수선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좌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그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좌표가 H입니다. 나는 H점의 좌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이 선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은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선을 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 선을? 마이너스. 자, 기울기값이 얘는 기울기값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A하고 H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Y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러면 단지 두 점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둘의 교점 좌표 h인 것 같습니다. 교점 구하기 두 개 똑같다고 났습니다. 이항했습니다. 2분의 5x가 따라서 x의 값은 x한테 5분의 11을 대입해서 y값도 구해야 돼요? 5분의 12 대입했습니다. 40, 10분의 5분의 11을 대입하면 5분의 6이잖아. 5분의 6한테 5분의 15를 더했잖아. 우리가 구한 h점의 좌표 자체가 5분의 12, 5분의 21인가요?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세 점 좌표를 꼭지점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서 ABC에서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좌표를 찾고 싶습니다.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아, 그러네. 외심 구하라는 얘기네. 외심 좌표를 구하세요. 외접하는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구만. 자, 다음 챕터 이름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음 챕터를 배우고 나면은 이 문제를 지금 푸는 풀을 안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외심을 구하라고 하는데 원의 방정식은 지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직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B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0, A점 좌표의 값은 0,4, C점 좌표의 값은 4,0입니다. 내가 세 개의 선분을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수직 이등분선 중에 그리기 쉬운 선이 하나 있거든. 수직 이등분선 중에 이런 선은 그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수직 이등분선 중에 이런 선은 그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누구죠? 컴마요. 이등분선이라니까? B점과 C점이 이등분한 선이라고. 컴마요. 이등분한 선 두 개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이등분한 선이죠. 평균값 구해야 되죠. 더해서 2로 나눈다고요. 빼서 2로 나눈 게 아니고요. 컴마요. 자, 이 선은 x는 1이라고 하는 선이고 구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각의 이등분선이 각 선의 이등분선이 필요한데 난 지금 그 선의 이등분선을 이런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라고요? 그럼 이 점 좌표는 누구야? A점과 C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중인데 이 점이 누구냐고. AC 중점 좌표니까 어떻게 구해? 네, X좌표끼리 더해서 1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1로 나눠요? 2,1한 점인가요? 그때 이 보라색 두 개의 선이 만나 생긴 교점이 이게 우리가 찾는 외심입니다. 다른 선은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난 이 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좌표는 직선 두 개 연립하면 돼요? 근데 직선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직선의 식이 누군데요? 기울기가 누군데요?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네.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선의 기울기는?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선의 기울기가 몇이냐고.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선은 기울기가 몇이냐고. 근데 2,1 지나니까 y는 x라는 선입니다. 원점도 지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은 이 둘의 교점만 알면 되잖아요. 교점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x의 값 1이었을 때 y는 x라잖아요. 니네 씨 대답하는 속도 지금 상태 왜 이렇게 저질이지?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정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x-2의 앞에 a를 곱하려고 하고요. 여기다가 y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 누구죠? a에 3이 있던 100이 있던 5가 있던 마이너스 1이 있던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굴까요? 2,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가 누굴까요? 마이너스 3.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k 곱하기 ax 다시 플러스 by 다시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 필요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k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k가 없는 녀석의 값도 빵이어야 되고 k가 있는 녀석 옆에 있는 것도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k 값에 관계없이 빵이 나올 겁니다. 이것들의 교점 좌표가 그게 정점입니다. 니네 방금 그거 구했습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것도 빵이어야 됩니다. 니네는 실은 지금 어떻게 했던 거냐면 x의 값 2인 선하고 y는 마이너스 1인 선의 교점을 구했던 겁니다. 그 교점 좌표가 정점이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k란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방법은 둘 다 빵인 녀석이고 두 녀석의 교점 좌표가 정점입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했던 말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선이 이 선이네. 이 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괄호 속에 있는 게 빵이어야 돼. 괄호 속에 있는 게 빵이 되는 녀석의 교점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야. 이 선은 이 점을 꼭 지나야지만 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선은 이 점을 꼭 지나는 선이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값이 빵인 녀석과 y 마이너스의 값이 빵인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3,1이라고요? 네. 근데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을 꼭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모르잖아. 기울기는 모르니까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가정하고 x에서 x좌표 빼요? 네. 그게 실은 이거라고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정점 좌표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항등식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항등식의 내용입니다. 실은. 다음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특정한 점의 좌표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구분할 생각입니다. k가 없는 것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k가 없나요? k가 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값은 k가 있나요? k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푸는 게 k 값에 관계없다? k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의 풀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하고 찾는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를 문제가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연립하기 위해서 밑에 가운데 2배 하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2배 했더니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의 값은 빵입니다. 두 개씩 연립하려고 합니다. 밑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3y 마이너스 9의 값은 빵이고 y 값은 3이에요? 네. y가 3이었을 때 y한테 3 대입했습니다.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 점이 항상 지나는 정점입니다. 두 개 곱해서 합은 마이너스 6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직선이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만나도록 하는 M값이 필요합니다. 선분 AB라는 표현 속에는
A점, B점도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랑 교점이 발생한다는 말 속에는 A점과 만나도 선분 AB랑 만나는 거고요. B점과 만나도 선분 AB랑 만나는 상태입니다. 방금 한 말 귀로 들으셨나요? 선분 AB하고 만난다는 표현은 A점 좌표랑 만나도 선분 AB랑 만나는 거고요. B점 좌표하고 만나도 선분 AB랑 만나는 겁니다. 점의 좌표가 처음에 1,0이라는 점의 좌표랑 4,1이라는 점부터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점 좌표의 값은 4,2라고 얘기했습니다. B점 좌표의 값은 4,2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 요구한 건 3분의 AB라는 녀석과 교점이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은 수없이 많은 직선이 존재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 교점 좌표의 값이 발생하려면 지금 이렇게 지나는 선이 있으면 교점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지나는 선이 있으면 A점에서 교점이 있으면 교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과. 마찬가지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도 교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교점이 존재하는 건가요? 우린 필요한 녀석은 범위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 녀석의 값 n값의 범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m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이때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이때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답은 그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첫 번째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랑 4,2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누구죠?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요? 마이너스 1,3이랑 1,0을 지날 때 기울기가 궁금합니다. 기울기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2분의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선분 AB가 만났을 때 이렇게 답을 얘기할 건데 점 AB 사이에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점 A점과 좌표하고 B점 사이를 지난다. 사이를 지난다고 하면 A점을 지나면 안 되잖아. B점을 지나면 안 되잖아. AB 두 점 사이를 지난다고 한다면 답은 등호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해주신 거 맞나요? 네. 지금은 선분 AB랑 만날 땐 등호가 존재하지만 A점, B점 사이를 지났을 땐 등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 페이지까지만 풀어주세요.